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BTS의 광화문 공연이 오늘 밤 마무리됐습니다. 네, 각국 BTS 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오늘 김헌식 중원대 사회문화대 특임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역사에 남을 만한 공연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감 어떠십니까? 일단 저는 어제부터 이제 현장에 이제 좀 많이 다녀왔고요. 그리고 네. 오늘 또 이 광화문 현장에서 넷플릭스 생중계를 같이 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온오프라인을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어떤 순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느 것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꼽는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사실 어제 바로 이제 앨범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14곡이 공개가 됐는데 아리랑 컨셉을 어떻게 적용했을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보디 투 보디라고 하는 그 노래에 아리랑이 이제 한 1분 30초 이후부터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네. 예. 과연 이 노래가 어느 부분에 좀 나올 거냐,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왜냐하면 아리랑 컨셉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측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히 떼창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부르는 장면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뭔가 깜짝 선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아마 보디 투 보디로 아리랑을 하나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을 열었는데 이 곡을 통해서 특히 그 댄서들도 이제 한복 착용을 했었고 네. 또 전통 그런 복색을 갖춘다다가 아리랑까지 나오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방탄소년단의 컨셉 그리고 이번에 광화문 광장의 공연과 앨범의 특색을 처음부터 보여줬다라는 예.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네, 주가식으로 풀어낸 공연이었다. 지금 광화문에서 펼쳐졌잖아요. 이색적이기도 하고 이 광화문이 갖는 상징성, 어떤 역사성, 문화성이 있는데 그것이 잘 드러난 공연이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일단 이제 광화문 이전에 K-팝 같은 경우에는 좀 장점도 있지만 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장소성입니다. 예. 예를 들면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 홍보할 때 뮤직비디오로 되게 홍보를 하게 되고 또 인기가 있으면 이제 음원이나 앨범 그리고 공연장에서 주로 접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소성이 좀 많이 미흡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수 김광석 씨 같은 경우는 학전소극장에서 천회 공연하다 보니까 네. 그런 점에서 대면적으로 이제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 장소성이 갖는 명성과 또 나름대로의 그런 접촉점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비틀즈 같은 경우에도 리버풀에서 케빈 클러에서 공연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관광 효과가 끊임없이 요즘에 이제 왕과 사는 남자가 지역 경제 창출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K-팝을 보강해야 될 측면이 있었어요. 특히나 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K-팝과 한국을 방문하는데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속사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네. 그 정도의 네.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광화문이라는 장소성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190개국에 이렇게 공개가 됐다고 하면 저 멋진 공간을 BTS가 공연했던 공간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장소성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K-팝의 본산 뿌리인 이 광화문 혹은 서울, 예. 대한민국이라는 걸 확신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캐대언도 앞서서 이제 그런 효과들을 보여줬고요. 네. 더 들어가면 그냥 단순히 장소성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면 더 여운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복궁이 이제 법궁이고 또 사실 이 조선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네. 왕과 백성이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리랑이라는 컨셉을 이제 이번에 많이 회자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경복궁이 조선 초에 이제 건립이 돼서 임진왜란 때 불타고 270여 년간 폐허로 있다가 고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중건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조선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부역을 해야 되고 예. 약간의 어떤 물자들을 제공해야 되니까 전국에서 백성들이 와서 사실 만든 건물이 경복궁이에요. 네. 근데 사실 노동이 있고 힘들면은 연희패들이 오게 되고 이제 위로를 하기 위해서 공연하게 됩니다. 이때 네. 아리랑이 형성되고 그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아리랑에 대한 연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광화문이 갖는 역사성, 문화성 또 철학, 세계관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현대와
전통 유산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죠. 특히나 이걸 실경 컨텐츠 혹은 실경 공연 퍼포먼스라고 하는데요. 이 오픈 큐브 뒤편으로 광화문이 계속 보였습니다. 네. 이거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폐쇄된 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만 보기 때문에 생생함이나 역사성, 실존성이 좀 절한데 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국적인 실경 콘서트, 공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점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문화성, 역사성, 상징성 면에서 의미가 앞으로 더 깊어질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190개국에서 지금 송출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5천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동시에 봤고요. 이것도 이제 K-팝을 넘어서 세계적인 이제 음악 시장에서 중요한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네. 음악을 어떻게 소비하느냐라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픽사의 엘리오가 무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들 혹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느냐,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서도 이 작년 올해는 이제 왕과 사는 남자 때문에 약간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극장가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네. 그 상황 속에서 확실히 팬덤이 있었던 아이돌 그룹의 그런 콘서트 실황 영화가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콘서트도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동시에 190개 국가에 생중계가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팬이나 전 세계 안방에 있는 팬이나 다 똑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에 해밀턴 감독이 사실은 뭐 우리가 슈퍼볼이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이제 그 대형 공연을 연출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감독은 카메라 워킹에 최적화된 연출 감독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 현장에 있는 것보다도 다채롭게 예술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부각을 해가지고 장소성을 더 부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이제는 공연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도 기존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양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잠실 운동 경기장에서 많이 모아야 4, 5만입니다. 네. 고척 스카이돔은 만여명밖에 안 돼요. 그럼 2회 하면은 1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방탄소년단이 거의 팬이 1억 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평생 공연을 해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지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이 물리적인 공간과 또 온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 공연 즐김에 있어서 네.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하나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탄력이 붙고 좀 더 다채롭게 우리도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공연과 이 연출의 어떤 특별함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이 멤버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굉장히 오랜만에 뭉쳤잖아요. 3년이 넘어서 한 무대에 서게 됐는데 멤버들의 어떤 모습이랄지 오랜만에 모인 모습 그리고 토크가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거기서 던진 메시지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그런 퍼포먼스나 가창력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원숙한 미를 이제 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군을 다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좀 깊어진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슈가의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잠시 멈춰야 될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켜야 할 것과 변화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이런 것이 저희의 솔직한 감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결국엔 그동안 방탄소년단이 이루었던 성과도 있는데 여기서 또 멈출 수 없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뭐 앨범이나 이런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봤을 때도 그런 고민들이 잘 담겨져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BTS의 팬 중에 한 명으로서 그러시군요. 굉장히 뭉클한 마음으로 이제 공연을 지켜보게 됐는데 이번에 새 앨범 아리랑이 발표가 됐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문화유산을 잘 살려서 제작한 것이 특징인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사실 앨범의 전체적인 구성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네.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들을 좀 조명하는 유형의 곡들이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앞으로 했던 그 방향성, 의지, 뭐 쓰임도 이제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고 라이크 네. 애니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팬과 자신들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네. 많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한다는 것은 또 왕의 길 그 장면이 예. 약간 정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그 장면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팬들은 경복궁을 더 많이 방문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기존의 왕의 어떤 모습들,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가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줬거든요. 네. 정말 수평적이고 백성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방탄소년단의 세계 K-팝의 이제 왕인데 왕이 직접 걸어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수평적으로 대화를 하고 팬들을 위해서 극진하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현대적으로 우리가 정치 리더십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정신이 되고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를 전 거꾸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아리랑이라는 건 결국 아까 이제 경복궁 준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나라에 일하러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한 거예요. 네. 사실 부역을 하러 가니까 이제 이별을 한 겁니다, 전국으로. 네. 사실 방탄소년단도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병역 복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별을 했어요. 사실 아리랑은 또 이별의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곡에는 만남에 대한 어떤 소망들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사실 스윙 같은 경우에도 삶에 계속 파도가 오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리랑 같은 경우에도 우리네 삶에는 굉장히 수심이 많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에는 꽃이 핀다 이렇게 얘기해서 슬픔의 정서가 있지만 결국 희망의 정서, 예. 흥과 또 이제 그런 슬픔들이 교차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퍼포먼스와 앨범 안에 곡들에 좀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의 정서, 어떤 아리랑의 한, 우리의 얼 이런 것인데 이 메시지들이 외국에 있는 아미 팬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이게 효과가 날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디깅 컬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완성해가지고 이거야라고 약간 강요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메시지나 메타포를 전달해주면 팬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검색을 하고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또 만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완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팬들은 그거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어떤 형태로 이제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리랑에 대한 의미를 아마 지금 엄청나게 팬들이 많이 찾아보고 있을 겁니다. 네. 또 아이디어도 제공할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곡들과 또 퍼포먼스들이 이제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2의 아리랑의 어떤 개성성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 세계의 아미를 모두 집결시킬 정도로 이 강력한 연대는 결국에는 어디서 왔다고 보고 계세요? 그거는 일종의 동일식, 감정이입 그리고 대변자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네. 사실 청춘들이 자신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네.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탄소년단이 한국, 아시아의 어떤 청년으로서 전 세계적인 청춘들의 고민들을 많이 이제 대변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이제 하거든요. 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역할들을 전 세계적으로 어떤 뮤지션이 해주었느냐라는 것을 반면교사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청춘들의 어떤 고민을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제 헤아려 봐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뭐 군복무 이전에 유엔에서 연설했던 그런 부분들 예.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탄소년단 역시 이제 그런 전철을 밟아왔기 때문에 작은 소속사 시절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에서 연설까지 하겠는데 앞으로의 그 파급력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면 7년차 신드롬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7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각자 솔로로 이제 파편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방탄소년단 보면 이제 10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K-팝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제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모델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자율형 아이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티스트라는 개념을 붙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가수다, 뭐 아이돌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K-팝에서는 각 멤버들을 아티스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군 복무 기간, 그러니까 이 군백기라고 불리는 기간에 각
멤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또 심지어는 개별 솔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뮤지션의 역량들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개별 활동과 완전체 활동을 완전히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최초의 모델을 지금 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앨범을 필두로 해서 분명히 2027년에는 그래미에서 수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방탄소년단의 어떤 정체성하고 맞물리면서 변화등까지 같이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험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내용들 완숙도가 가착이 굉장히 결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82회 공연하게 되는데 이 멕시코에서 예. 대통령이 직접 추가 공연을 요청하기도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런 기록들을 훨씬 깰 거라는 그런 예견들이 완전히 뭐 기대치를 더 뛰어넘는 그런 성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한국에 대한 방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 또 파생 콘텐츠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BTS가 완전체로 4년 만에 미국 무대도 다시 서고 다음 달에 이제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쪼록 건강하게 또 성공적인 무대를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식 중원대 사회문화대 특임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